60세 이상이라면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시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기운이 빠지고 얼굴빛이 누렇게 변하거나 속이 답답한 날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나이 탓이지 라고 넘기지만 의학적으로는 간이 이미 과로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은 몸의 정화 공장입니다. 하루 종일 피 속의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공장의 효율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노화로 인해 재생 속도를 잃고 지방이 조금씩 쌓이면서 간이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마치 오래된 필터가 막히듯이 간도 더 이상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주요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60대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은 지방간 초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들조차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술 때문이 아니라 습관과 식단의 문제라는 뜻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간열, 간래이라 부릅니다. 즉, 간 속의 열기가 과도하게 쌓여 몸 전체로 번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얼굴이 붉거나 노랗게 변하고 입이 자주 마르며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간의 언어라는 거죠. 이야기를 들은 제 환자 한 분은 선생님,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단 결과 지방간 수치가 기준치의 2배였어요. 그분은 피곤하다, 짜증이 많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제가 알려드린 간을 식히는 식습관을 실천한 뒤 얼굴빛이 환해지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우리 몸의 화는 결국 간의 신호라는 것을요. 현대의학에서는 간의 재생 능력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손상된 간의 70%가 남아있어도 올바른 관리만 하면 거의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방치하면 그 속도가 급격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간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통증이 없으니 이미 늦은 뒤에야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지금 당신의 간은 어떤 상태일까요? 피곤함이 계속되고 식후에 졸리거나 오른쪽 윗배가 뻐근할 때가 있다면 그건 쉬고 싶다는 간의 조용한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간은 휴식과 음식의 균형만으로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씩만 바꿔도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온도, 저녁에 선택하는 한 잔의 차, 그리고 하루 한 접시의 푸른 채소. 그 단순한 변화가 간을 깨우고 피로를 씻어냅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간을 살리는 4가지 음식과 피로를 부르는 3가지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만 실천해도 한 달 후 당신의 얼굴빛과 잠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 부산 혹은 해외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도시 이름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간을 회복시키는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간이 맑아지면 마음도 맑아진다. 오늘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하루의 첫 한 잔이 간을 살립니다. 믿기 어렵죠? 그저 물 한 컵일 뿐인데 아침 공복에 어떤 온도의 물을 마시느냐가 간의 피로 회복 속도를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찬물은 시원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젊은 몸의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의 간은 따뜻함 속에서만 다시 깨어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약 18시간 동안 수분을 잃습니다. 특히
간은 이 시간 동안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밤새 일했죠. 아침이 되면 간은 탈수된 상태로 해독 작용을 멈춘 채 물 한 잔만 달라고 속삭입니다. 이때 찬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위와 장이 수축하면서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결국 간세포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해 해독 효율이 떨어지죠. 반대로 37.42도의 따뜻한 물은 간을 안정 모드로 바꿔줍니다. 청와 비슷한 물이 식도와 위를 따뜻하게 감싸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간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면서 독소 배출이 활발해집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기상 후 따뜻한 물 250ml를 마신 그룹이 간 효소 수치 IST, ALT가 12% 낮게 유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셨을 뿐인데 간의 스트레스 지표가 낮아진 겁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원리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의 첫 물은 간의 불을 끈다, 네이라오 슈이 미에간호 라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수천 년 전부터 간열, 간레 을 식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따뜻한 물이 꼽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을까요? 미지근한 수준, 이 입술에 닿았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의 비밀 재료를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건 바로 레몬 몇 방울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밤새 쌓인 독성 물질을 중화시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는 기상 직후 따뜻한 레몬물 200ml를 30일간 마신 노인 그룹이 간 기능검사 수치 GOT, GPT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피로감 호소율도 38% 감소했죠. 이건 커피나 건강보조제가 해내지 못한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간단한 습관을 실천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너무 단순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효과가 큰 것은 복잡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간은 복잡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따뜻한 것을 원합니다. 그 한 잔이 간세포에게는 아침의 첫 산소이자 첫 휴식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레몬의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염 환자나 공복의 위산 분비가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오히려 따뜻한 물과 약간의 레몬즙이 위 활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즉,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만난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커피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커피 대신 따뜻한 레몬물을 제안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후 병원에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피곤함이 덜하고 아침에 입이 개운해요.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안정적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한 잔이 피로의 원인을 바꾼 겁니다. 이제 당신의 아침도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기상 후 10분 안에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레몬 한 방울. 하루의 해독은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거창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단지 간이 원래 있던 리듬을 되찾게 하는 첫 선물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 물컵을 들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한 잔이 오늘 내 간을 살린다. 작은 한 모금의 따뜻함이 당신의 간에 평화를 선물합니다. 간이 좋아하는 색이 있습니다. 바로 초록색입니다. 그 이유를 아는 순간 식탁이 바뀌고 몸이 달라집니다. 녹색 채소는 단순히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간의 열을 식히고 피 속 독소를 잡는 천연 해독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자주 피곤하고 얼굴빛이 탁하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간이 과열된 상태, 즉 간열 자간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간은 스스로 열을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몸속 수분이 부족하거나 섬유질이 부족하면 그 열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피로와 불면, 심지어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의학센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에 열을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이섬유와 엽록소의 결합이다. 즉, 엽록소가 풍부한 푸른 채소가 간의 정화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금치, 부추, 케일, 그리고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쑥같이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시금치는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부추는 간의 기운을 돋워 피로를 몰아내죠. 그리고 쑥갓은 간을 식히는 동시에 몸속의 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쑥갓을 간을 청소하는 채소, 칭간차이라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간을 깨끗하게 하는 채소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의대 연구팀은 매일 시금치 100글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간 효소 수치 GOT, GPT가 15%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지 채소를 먹었을 뿐인데 간의 회복력이 높아진 겁니다. 이는 엽록소가 간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초록색이 곧 간의 방패라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소를 익히면 영양이 사라진다고 믿는 것이죠. 실은 익힌 채소가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간이 약하거나 위장이 약한 노년층은 날 것보다 살짝 데친 채소를 섭취해야 간이 부담을 덜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리법의 차이가 아니라 간의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한 가지 더, 간을 식히는 채소는 반드시 하루의 중간, 즉 점심 식사 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간의 해독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도 오시, 우시, 낮 11시, 할할운시에 간이 피를 정화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초록색 음식이 들어오면 간은 즉시 그 영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하루 한 끼 밥 공기 절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시금치나 쑥갓을 살짝 데쳐 참기름 몇 방울과 함께 드세요. 또는 녹황색 채소를 섞어 만든 그린 주스도 좋습니다. 단, 과일을 많이 섞어 달게 만들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됩니다. 단맛보다 풀향이 느껴질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초록색은 눈에도 좋고 간에도 좋을까요? 의학적으로 간은 눈과 밀접한 장기입니다. 피로할 때 눈이 충혈되는 이유도 간의 열이 눈으로 올라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푸른 채소를 먹는 것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눈과 간을 동시에 식히는 치료입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퇴직 후 회식이 줄자간 수치가 조금 좋아졌지만 여전히 얼굴이 붉고 불면증이 심하셨죠. 제가 점심에 쑥갓 무침을 추가하라고 조언 드렸습니다. 한 달 후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얼굴이 덜 붓고 밤에 잠이 잘 와요. 검사 결과간 수치가 안정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초록은 간의 언어입니다. 그 색을 자주 식탁에 올리면 간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피로는 줄고 얼굴빛은 밝아지고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이어 이제 당신의 점심 식탁에 푸른 생명을 더해보세요. 그 한 접시가 간을 식히고 당신의 하루를 맑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챙기고 영양제를 먹고 간 영양제까지 구입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간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음식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바로 과일,
그 중에서도 색이 짙고 단맛이 덜한 과일입니다. 왜일까요? 간은 하루 종일 해독과 대사를 담당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끊임없이 사용되는데 특히 간이 독소를 분해할 때 필요한 대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 게 바로 과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이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할 때 달콤한 과일을 찾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줍니다.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간이 더 많은 인슐린과 효소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간이 쉬지 못하고 더 피로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이 진짜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의사들은 공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새콤한 과일, 특히 사과, 자몽, 블루베리가 간의 친구다. 먼저 사과.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간이 해독한 독소를 대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간이 청소한 쓰레기를 몸 밖으로 버리게 돕는 청소차 같은 존재죠. 또한 사과의 구연산은 간의 피로를 풀고 열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사과는 간의 열을 누르고 피로를 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몽입니다. 자몽에는 나린진, 나링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에게 자몽즙을 하루 한 컵씩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간 내 지방량이 평균 2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단순히 음료를 바꿨을 뿐인데 지방간이 완화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이 작은 열매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이 색소가 바로 간의 항산화 방패입니다. 간세포는 하루에도 수천 번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데 안토시아닌은 그 공격을 흡수하며 간세포의 손상을 막습니다. 이건 비싼 보충제보다 더 강력한 자연의 보호막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동서양 의학 모두 색이 진할수록 간에 좋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진한 붉은색, 자주색 과일을 간혈, 간시에 보한다 고 설명하고 서양의학에서는 그 색을 만드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을 간 해독 효소의 촉진제로 봅니다. 결국 같은 원리를 다른 언어로 표현한 셈이죠.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아침 식후 30분 웨이플 시간 사이입니다. 공복에는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식사가 어느 정도 소화된 뒤에 먹는 게 간에 가장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하루 한 번, 한 조각 혹은 반 컵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간은 배가 아니라 혀로 시작한다. 즉, 우리가 입에 넣는 음식이 곧 간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 언어가 달콤함과 인공향으로 오염될수록 간은 피로해지고 몸은 무겁습니다. 반대로 새콤하고 자연의 향이 있는 음식은 간에게 오늘도 숨 쉴 수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몽이 특정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자몽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양 하루 반 컵 정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플라보노이드가 간 효소의 밸런스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 냉장고 속 과일을 다시 보세요. 색이 연한 과일보다 진하고 새콤한 과일을 고르세요. 오늘부터 하루 한 조각만 바꿔도 됩니다. 그 한 조각이 당신의 간을 식히고 피로를 덜고 얼굴빛을 되살립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이 간을 깨우고 점심에 푸른 채소가 간을 식혔다면 이제 이 세 번째 선물은 간에 단맛 대신 생명을 주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사과 한 조각을 드시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내 간은 맑게 숨 쉽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간은 조용히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내게도 쉬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커피를 마시거나 늦은 간식을 찾습니다. 그 한 모금, 그 한 입이 간에게는 다시 야근을 시키는 신호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간 수치를 보았습니다. 하루 중 간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즉 우리가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이때 간은 낮 동안 축적된 독소를 분해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가는 밤에 쉰다, 간 주의 시, 고 말합니다. 그런데 카페인, 알코올 혹은 무심한 야식이 간을 계속 깨워두면 그 복구의 시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 번째 선물은 황금빛 차 한 잔, 즉 간을 식히고 재생시키는 따뜻한 한 잔의 차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결명자차, 결명자 차시아 토라티에. 결명자는 한의학에서 간을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칭간밍무,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황금빛 색은 단순히 보기 좋을 뿐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안트라퀴논하이라는 성분이 간의 독소 배출을 돕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 숙변을 없애줍니다. 즉, 간의 부담을 줄이는 내부 청소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울대 약대의 2023년 실험에서는 결명자 추출물을 4주간 섭취한 노년층 그룹의 혈중 ALT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간 피로와 함께 나타나는 불면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간이 편안해지니 뇌와 몸도 함께 쉬는 것이죠. 또 하나의 훌륭한 선택지는 우엉차입니다. 우엉은 간의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 뿌리 식물입니다. 간세포가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우엉 속 클로로겐산이 강력히 억제해 줍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의 연구에 따르면 우엉차를 하루 한 잔 마신 중년층이 6주 후간의 피로지표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평균 2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차 모두 뜨겁게 마시기보다 따뜻하게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벽을 자극해 간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너무 차가우면 해독 효율이 떨어집니다. 손바닥으로 잔을 감쌌을 때 온기가 은은히 느껴지는 정도, 그게 간이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그럼 차는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 불 끄기 전에 한 잔. 그 시점이 바로 간이 스스로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차를 마시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 간은 열을 내리고 몸 전체의 피로가 풀립니다. 마치 긴 하루를 마친 공장이 기계를 멈추고 청소를 시작하듯이요. 물론 여기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결명자는 이뇨작용이 있어 밤에 마시면 수면 중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이 중요합니다. 한 컵 151ml. 이내. 너무 진하지 않게 마시면 오히려 숙면을 돕고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 65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항상 열이 많아요 라고 하셨죠. 제가 결명자와 우엉을 1.1로 섞은 황금빛 차를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한결 차분하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됐어요. 피부색도 한층 맑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죠. 이건 단순한 차 한 잔의 마법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도록 돕는 가장 부드러운 신호입니다.
간은 화려한 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자연의 향이 있는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불을 끄기 전 손에 따뜻한 잔을 들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루 종일 고생했어, 내 간아. 그 한마디와 그 한 잔이 당신의 간을 부드럽게 감싸며 재생의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당신이 피곤할 때 달콤한 커피나 과자를 찾은 적 있죠? 그 순간 입은 행복하지만 간은 비명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간을 가장 빠르게 태우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간은 하루 종일 혈당을 조절하고 여분의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설탕이 지나치게 들어오면 간은 그 포도당을 처리하지 못해 결국 지방으로 바꿔 저장합니다. 이걸 우리는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당류 섭취량이 50g 이상인 성인은 지방간 위험이 3.2배 높다고 합니다. 즉, 커피 믹스 2잔, 빵 한 조각, 음료 한 캔이면 이미 한계치를 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단 걸 자주 안 먹는데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숨은 설탕입니다. 케첩, 소스, 시리얼, 심지어 건강음료에도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무가당이라고 적힌 제품조차 과당 시럽, 프룩토스 시루필랏을 넣어 맛을 맞춥니다. 이 과당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반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나누어 쓰지만 과당은 오직 간만 처리합니다. 즉, 모든 부담이 간으로 몰리는 것이죠. 미국 예일대 의대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캔의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사람은 간 지방 축적률이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알코올성 지방간과 같은 염증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과당이 술처럼 간을 피로하게 만든다는 사실, 이건 현대의학이 최근에서야 밝힌 충격적 진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설탕이 간을 단순히 피로하게 할 뿐 아니라 염증의 불씨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설탕이 많을수록 혈중 인슐린이 급상승하고 그로 인해 간세포 내의 지방 방울이 커집니다. 이 지방이 산화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간세포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이 과정이 수년간 지속되면 지방간, 염증성 간염, 간경화로 이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간화, 간호라고 부릅니다. 즉, 간에 불이 붙는다는 뜻이죠. 입이 자주 마르고 눈이 충혈되며 잠을 설치는 분이라면 이미 간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단맛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단맛으로 대체하느냐입니다. 흰 설탕 대신 꿀 한 방울, 대추 한 알, 또는 사과의 자연 단맛을 활용하세요. 이건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하루에 단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간을 식히는 차로 대체하세요. 결명자차나 보리차 또는 미지근한 레몬물 한 잔이면 충분히 만족감을 줍니다. 간이 좋아하는 단맛은 자연의 단맛이지 가공된 달콤함이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소량의 설탕은 뇌의 피로를 줄여 스트레스를 완화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간은 그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 5개 설탕이라도 매일 누적되면 간세포는 그만큼 더 일해야 하고 재생 속도는 늦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술은 끊었는데 커피 믹스를 못 끊겠어요. 그분의 간 수치는 늘 정상보다 살짝 높았죠. 커피 믹스 3잔을 끊고 결명자차로 바꾸게 한 지 한 달 후 ALT 수치가 45에서 29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커피는 입이 좋아했지만 결명자는 간이 좋아하네요. 오늘 이후 설탕을 마주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입은 내 간에 10분을 빼앗는다.
그 한 모금이 얼마나 달콤하든 당신의 간에게는 뜨거운 불덩이입니다. 이제부터 그 불을 조금씩 꺼주세요. 그 대신 간을 식히는 자연의 단맛으로 하루를 달래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간의 원인을 기름진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연구는 다른 범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달콤하고 시원한 음료. 우리가 무심코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그것이 기름보다 더 깊게, 더 조용히 간을 해칩니다. 기름보다 음료가 더 위험하다. 조금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단 음료 탄산, 커피 믹스, 과일 주스 포함을 1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방간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기름기 많은 식단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음료 속 과당 에프룩토세 은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은 이 과당을 포도당처럼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대부분을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즉, 음료 한 잔이 그대로 지방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특히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커피 믹스가 문제입니다. 커피 믹스 한 포에는 평균 11럴 112개 설탕이 들어있고 탄산음료 한 캔은 35.4mg, 즉 밥 한 공기 분량의 탄수화물입니다. 간은 그 모든 당을 해독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화된 간은 이미 효소 활동이 느려져 있어 결국 당독 탕두 상태에 빠집니다. 미국 텍사스대 의대는 매일 음료를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염 위험이 1.9배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알코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간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병원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현실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3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음식도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간 수치가 계속 높았죠. 알고 보니 하루에 아이스티를 2잔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을 끊은 지 3주 만에 ALT 수치가 78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설탕보다 차가운 달콤함이 더 위험했다는 걸 몸으로 느끼신 거죠. 그렇다면 대체 뭘 마셔야 할까요? 간이 좋아하는 음료는 미지근하고 투명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 보리차, 결명자차 또는 레몬 한 방울을 떨어뜨린 따뜻한 물. 이들은 간의 혈류를 늘리고 해독 효소의 활동을 높입니다. 반면 인공 색소나 향이 들어간 음료는 간의 효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간은 색이 없는 음료를 좋아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는 과일 주스를 마시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중 주스의 대부분은 설탕과 농축액으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100% 주스라도 한 잔에는 사과 3개, 오렌지 2개의 당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즉,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보다 3, 4바의 당을 간이 처리해야 하는 셈이죠. 물론 학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과당은 천연 성분이므로 알코올만큼 해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입니다. 천연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간은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들어오면 피로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가뭄화열, 간인화래이라 부릅니다. 지나친 단맛이 열로 바뀐다는 뜻이죠. 몸이 뜨겁고 얼굴이 붉고 불면이 생긴다면 이미 간이 뜨겁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냉장고 속 음료를 열어볼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자리에 따뜻한 물 한 병을 넣어보세요. 단 3일만 그렇게 해도 달라집니다. 몸에 열이 줄고 얼굴빛이 맑아지고 잠이 편해집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물이 간을 살리고
달콤함은 간을 태운다.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들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간을 식히는 음료를 마신다. 그 한 모금이 당신의 간을 새롭게 만듭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 수치가 높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혹시 영양제나 보조제를 같이 드시나요? 놀랍게도 간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무심한 습관입니다. 즉,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오히려 간을 피로하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양제 중복 복용입니다. 비타민, 오메가3인 간 보호제, 홍삼, 유산균, 마그네슘. 이 모든 제품을 하루에 동시에 섭취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은 그 모든 영양소를 분해하고 대사시켜야 합니다. 즉, 몸에 좋으라고 넣은 것들이 간에게는 과로의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 I, D, E, K은 과다 섭취 시간에 쌓입니다. 서울의대 양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를 하루 권장량의 5배 이상 복용한 사람 중 18%가 간 수치 상승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양은 결국 독이 됩니다. 또 하나, 진통제나 감기약을 자주 복용하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타이레놀은 안전하다고 믿지만 성인의 간은 이미 대사 효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성분을 장기간 복용한 노년층의 12%가 간 기능 이상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간은 화학약물을 해독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의 에너지를 씁니다. 결국 피로가 쌓이고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약은 병을 고치되 간을 해친다. 야오츠핑 알순간. 즉, 약의 본질은 칼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쓰면 생명을 살리지만 무심히 남용하면 간을 자르죠. 제가 진료했던 한 67세 여성 환자분은 관절이 아파서 하루에 진통제를 2알씩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간 수치는 100시, 정상의 2배였습니다. 약을 줄이고 대신 온찜질과 식이 조절, 결명자차를 병행한 지 한 달 후 간 수치가 43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약보다 따뜻한 차가 제 약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약을 무조건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균형과 간의 휴식 시간입니다.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공복에는 피하고 최소한의 용량으로, 그리고 다른 보조제와 시간을 띄워 드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무심한 습관은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조심하지만 식사는 무심하게 늦게 하죠. 밤 10시 이후의 식사는 간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하는 겁니다. 잠들기 전 위장이 비워져야 간이 해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남아있으면 간은 그 음식을 분해하느라 재생 시간을 잃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은 쉬는 시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장기다. 하지만 우리는 간을 하루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보조제, 약, 늦은 식사, 잦은 음료. 그 어떤 것도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 작은 무심함이 매일 간을 조금씩 닳게 만듭니다. 학계에서도 이 주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는 건강보조제는 간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는 보조제 중 30%가 간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진실은 하나입니다. 간은 단순함을 좋아한다. 적게 먹고 천천히 쉬며 자연의 리듬을 따라갈 때 가장 강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약상자를 한번 열어보세요. 매일 챙기는 알약이 3개 이상이라면 오늘은 그중 하나만 쉬어보세요.
간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무심한 습관이 간을 해치듯 의식적인 휴식이 간을 살립니다. 오늘 하루 간에게 쉬는 시간을 선물하세요. 그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치료입니다. 밤 10시 이후 당신의 간은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TV를 켜고 과자를 집어들고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간은 말을 못하지만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발 지금은 나를 쉬게 해주세요. 의학적으로 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간대에 간세포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피 속의 독소를 걸러냅니다. 즉, 몸의 정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해독을 멈추고 대신 소화 효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청소 시간이 야근 시간으로 바뀌는 셈이죠.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의 연구에서는 밤 9시 이후 식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간 효소 수치 AST, ALT가 평균 22%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간이 뜨겁다, 피곤하다는 증상을 호소한 비율도 1.8배 높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시간대를 간담 수행지 시 간단 쇼징츠 시 알아 부릅니다. 즉, 간과 담이 수행하듯 스스로를 정화하는 시간.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수행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밤에 먹는 음식은 간의 피를 탁하게 한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2세의 남성이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했지만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챈하다고 하셨죠. 하루 일과를 살펴보니 저녁을 항상 밤 10시 이후에 드시더군요. 그분께 저녁 시간을 유급시로 앞당기고 밤에는 따뜻한 물만 마시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간 수치가 92에서 55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머리가 맑고 숙면을 취하게 됐다고 하셨죠. 그건 바로 간이 다시 제 시간에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간이 필요한 겁니다. 잠들기 전 간이 보내는 공복 신호는 음식을 달라가 아니라 이제 그만 쉬자는 뜻입니다. 만약 정말 허기가 진다면 간을 괴롭히지 않는 3가지 야식이 있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 한 잔. 둘째, 삶은 브로콜리 2송이. 셋째, 사과 반 조각. 이들은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속을 안정시켜줍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2022년 연구는 하루 중 마지막 식사와 수면 사이의 강역이 3시간 이상일 때 간 지방 축적률이 평균 28%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단순한 시간의 강역이 간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간화상염, 간호, 샹옌이라고 설명합니다. 음식이 늦게 들어와 간에 열이 쌓이면 그 열이 위로 올라와 얼굴이 붉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이 생깁니다. 당신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입이 마른다면 그건 불면증이 아니라 간이 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도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 규칙 하나로 간은 매일 밤 스스로를 정화할 시간을 되찾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간은 피를 식히고 세포를 복구하고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즉, 그 2시간은 간에게 휴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간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시간이다. 약을 먹어도 음식을 조심해도 간이 쉴 시간이 없다면 회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 2시간만 확보하면
간은 스스로를 재생시키고 내일의 에너지를 준비합니다. 오늘 밤 TV를 끄고 부엌불을 일찍 끄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제 내 간이 쉴 시간이다. 그 순간 간은 고요히 웃습니다. 당신의 몸은 내일부터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간이 깨끗해지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 변화는 눈으로도 보이고 손끝으로도 느껴집니다. 어제보다 얼굴빛이 맑고 손발이 따뜻하고 잠이 한결 깊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간이 다시 리듬을 되찾았다는 증거입니다. 간은 몸 전체의 지휘자입니다. 피, 열, 에너지, 감정, 모든 흐름의 중심이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깨끗해지면 그 여파가 온몸으로 퍼집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부가 밝아집니다. 피로가 줄어드는 이유는 간이 해독을 원활히 하면서 피 속의 노폐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기능의학센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체내 염증 수치가 함께 낮아진다. 즉, 간의 회복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혈액바다 시에하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이 맑으면 피가 맑고 피가 맑으면 피부와 눈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간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밝아지고 눈이 반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 그건 화장품 때문이 아니라 간이 미소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 65세 여성 환자분은 피부가 누렇고 손끝이 차서 늘 한기가 느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한 달간 간을 시키는 4단계 습관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아침 따뜻한 물, 점심 푸른 채소, 저녁 한 잔의 황금빛 차, 그리고 밤 2시간의 휴식. 4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건 간이 회복되면서 몸의 순환과 감정이 함께 안정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간의 회복은 단순히 신체적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간이 맑아지면 화가 줄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은 분노를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즉, 간이 막히면 짜증과 분노가 늘고 간이 순하면 마음도 순해집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요즘 화가 안 나요. 그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몸의 평화가 마음의 평화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근거가 있습니다. 간이 해독을 잘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분노나 불안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몸이 먼저 안정되니 마음도 따라 고요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이 깨끗해졌다는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입이 개운하고 혀의 하얀 설태가 줄어듭니다. 둘째, 얼굴이 환해지고 눈동자가 맑습니다. 셋째, 소화가 편하고 변의 냄새가 약해집니다. 넷째,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집니다. 다섯째, 마음이 부드럽고 평온합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만 나타나도 당신의 간은 이미 회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변화를 느낄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간이 고맙다고 말하고 있구나. 한 달의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간이 깨끗해지면 몸은 새로운 리듬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피와 마음,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다시 맑게 만듭니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서 당신의 얼굴빛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빛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밝다면 그건 분명 간이 웃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달,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간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만큼 충분한 시간입니다. 단 한 달의 꾸준한 실천으로 당신의 몸은 놀라운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첫째, 신호, 피로가 줄어든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간의 에너지 공장이 다시 가동된 결과입니다. 간세포가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며 산소와 포도당이 온몸으로 고르게 퍼지기 때문이죠. 둘째 신호, 소화가 편하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트림이 줄어듭니다. 이는 간과 담즙의 리듬이 정상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이 부드럽게 분해되고 소화 효소가 제 시간에 분비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배가 가벼워졌다고 말할 때 그건 위장이 아니라 간이 미소 짓고 있는 순간입니다. 셋째 신호, 피부와 눈이 맑아진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환해지고 눈동자가 투명해집니다. 간은 혈액을 정화하는 기관입니다. 그 피가 깨끗해지면 피부는 즉시 반응합니다. 서울대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간 기능이 향상된 그룹이 피부 탄력과 윤기 수치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건 간이 숨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넷째 신호, 마음이 차분해진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분노의 장기라 했습니다. 간이 맑으면 화가 줄고 간이 막히면 화가 침입니다. 즉, 감정의 평화는 간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건 영혼이 아니라 간이 먼저 편안해진 것입니다. 다섯째 신호, 잠이 깊어진다. 밤에 중간에 깨는 일이 줄고 새벽까지 깊게 자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건 간이 밤에 충분히 해독을 마치고 몸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보다 숙면이 늘었다면 그건 당신의 간이 이제 진짜로 쉴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은 3번째 주쯤에 체감하죠. 중요한 건 한 번에 확 좋아지지 않아도 계속 간다는 겁니다. 간은 조용하지만 충실한 장기입니다. 그는 매일 당신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한 잔의 물, 한 접시의 채소, 한 잔의 차가 모두 간에게는 고맙습니다 라는 신호로 남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4세 여성분이셨죠. 선생님, 저는 간이 약해서 늘 피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얼굴빛이 환하고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그 말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간이 다시 웃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 한 달 동안 당신이 느낀 변화가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몸이 나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당신의 생명력, 즉 기취의 회복입니다. 간이 회복되면 몸은 다시 당신의 편이 됩니다. 피로가 아닌 활력으로 하루를 맞고 불면이 아닌 휴식으로 밤을 보냅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습관의 선물입니다. 이제 한 달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간은 고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돌봐줘서 나는 다시 맑게 숨쉬고 있어요.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 한 달간의 여정을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간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린 작은 선택들, 따뜻한 물 한 잔, 푸른 채소 한 접시, 황금빛 차 한 잔, 그리고 밤에 2시간의 휴식, 그 모든 것이 간에게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의학은 말합니다. 간은 침묵 속에서 회복한다. 간은 고통을 쉽게 말하지 않지만
회복할 때는 온몸으로 그 기쁨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가벼움과 평화의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라도, 한 끼라도, 한 잔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본 그 마음 하나하나를.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내일의 건강이 당신의 노년을 바꿉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편해야 100세를 산다고 했습니다. 간이 고요해야 몸이 맑고 몸이 맑아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간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막는 일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빚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에 이런 작은 문장을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 내 간을 쉬게 한다. 그 말 한마디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다시 건강이 됩니다. 그건 비싼 약이나 최신 기계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치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 혹시 아직 실천을 시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점심엔 푸른 채소, 저녁엔 황금빛 차, 그리고 잠들기 전 2시간의 고요. 그 4가지면 충분합니다. 그건 당신이 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내 간에게 휴식을 선물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손끝이 다른 이의 간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간은 몸의 거울이고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오늘 그 거울을 닫고 그 안식처를 지켜주신 당신께 의사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